Pod wieloma względami będzie też lepszy od czołgu Leopard 2 PL i Leopard 2.5. K2 ma najlepszy system kierowania ogniem i ogólnie najlepszą elektronikę ze wszystkich czołgów, które są eksploatowane. Jak rozmawiałem z dowódcą batalionu, który opisywał mi przygody tych czołgów i czołgistów na ćwiczeniach Dragon 24, okazało się, że przy strzelaniu na 2 km K2 miał blisko 100% celności. Zresztą sami Państwo możecie się przekonać, ostatnio umieściłem... Sprawa na nowym sprzęcie po prostu chce się służyć, tak? Oczywiście, to jest że tak. sprzęt, który jest o wiele bardziej przyjazny użytkownikowi, wybacza więcej błędów, tak? Tak, z całą pewnością. I tu wychodzi na czoło druga cecha K2, o której chciałem powiedzieć, z której żołnierze są szczególnie zadowoleni. 전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 K2 블랙팬서가 폴란드 수출에 이어 두 번째 유럽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사실상 테이블 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현지 테스트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루마니아 현지 매체를 통해 5월경 K2 블랙팬서에 대한 루마니아 현지 실사격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 드러나는데 현지에서 테스트하는 전차는 K2 블랙팬서만이 유일하였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대로템 K2표 전차의 루마니아 첫 현지 실거리 사격 테스트 일정이 확정되었다며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시험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현대로템 실무자들이 모두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K2표 전차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노르웨이, 폴란드 등 수년간의 테스트에서 실운용자들에 의해 엄청난 호평을 받아온 K2 전차이기에 루마니아에서 진행되는 테스트 역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K2 전차 수주에서 목표로 하는 물량은 약 500대로 루마니아 측이 확정한 1차 수주 물량의 전차 대수는 총 200대이며 약 10조 원가량입니다. 추후 수주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동유럽 현지의 긴박한 상황 및 루마니아군이 EFP 부대로서 나토와 잦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차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산 무기의 특징, 한 번도 안 써본 국가는 있어도 한 번만 써본 국가는 없다. 루마니아가 K2를 도입하기 전 대대적으로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하는 숨겨진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우수한 전차라 할지라도 다른 기후, 다른 지형, 다른 조건을 지닌 타국에서 사용될 때에는 그 성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차는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사용되어야 하기에 현지 테스트는 전차가 해당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UAE와 같은 사막 지역에서 사용될 전차는 고온과 모래의 부드러운 지표에 대한 내구성 및 기동성을 갖추어야 하며 노르웨이와 같이 춥고 설원으로 덮인 지역에서는 저온에 대한 적응력과 설원 돌파 능력을 필수로 지녀야 합니다. 이는 동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유럽 지형이라 해도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 모두 각기 다른 지형적, 기후적 조건을 지니고 있기에 현지에서의 실전 테스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유럽의 대표적인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라 할지라도 독일 현지와 동유럽 현지에서 사용되는 운용 방식과 성능 구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적 차이는 바로 지옥의 진흙이라고 불리는 라스푸티차 현상입니다. 독일은 알프스 산맥의 일부와 강들이 많이 흐르는 지역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에 비해 동유럽은 대부분 평지와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진흙이 많은 토양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지형은 강한 비가 내릴 경우 물이 흡수되기 어렵게 만들어 라스푸티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형적 차이로 인해 독일산 전차가 애먹었던 실사례도 존재하는데 바로 독수전쟁입니다. 전세계에 처음으로 라스푸티차라는 단어를 알린 사례이죠. 1941년 4월 나치 독일은 무솔리니의 삽지를 수습하기 위해서 발칸반도로 정예 병력을 파견했지만 11월 라스푸티차로 길이 모두 엉망진창으로 변한 탓에 독일군은 공세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1941년 겨울에 라스푸티차는 엄청난 한파와 함께 소련이 승전하도록 도와준 중요한 자연적 조력자였는데요. 기후적, 지형적 조건이 전쟁의 판도를 가른 셈이죠. 당시 세계 최고의 전차로 불리는 독일산 전차들은 라스푸티차가 만들어낸 진흙탕에 진격을 포기했고 기어이 전차를 내버려두고 몸만 도망치는 전차병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보급로는 개판이 되고 보병 이동은 마비되어 안 그래도 느려지던 독일군 진격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죠. 독일군 역시 나중에는 통나무 다리를 놓는 방법으로 진흙탕을 돌파하였지만 독일군에게는 생소한 자연현상이기도 했고 공격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인지라 혼돈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1세기 최악의 전쟁인 러우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독일산 전차 레오파르트가 라스푸티차로 인해 고전하는 상황이 여러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기술 발전 덕에 현대의 기갑 차량은 진흙에서도 어느 정도 기동력을 갖추도록 설계됐다고 하지만
유독 레오파르트는 잦은 고장과 무거운 중량 그리고 토션바 서스펜션의 한계로 인해 진흙에서의 기동성이 저하되어 이를 지켜보던 미국 역시 최근 M1 에이브람스의 신형 버전 계획을 완전 변경하여 방어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기동성 증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K2 전차는 오히려 큰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사계절에 혹독한 날씨를 지내고 있는 한국에서 개발한 K2 전차이기에 기후, 지형에 대한 적응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원의 여름, 겨울, 기온차, 서쪽의 갯벌과 동쪽의 산맥 등 모든 곳에서의 완벽한 적응력을 갖추어야 했던 K2 전차는 전 세계의 사막, 진흙, 설원 등 모든 곳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K2 전차에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는 구체적인 이유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한 반능동 유기압식 서스펜션 덕분입니다.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할 경우 토션바가 차지하는 중량과 공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전자적으로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직 기동성과 승차감, 기동 간 사격 명중률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적용한 것도 기동성과 정확도에 크나큰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 개념 자체는 미육군 트라덱에서 M1 계열 전차를 위해 개발한 것이 시초이고 테스트 또한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비용 문제로 인해 실제 적용되지는 못한 것을 한국이 엄청난 기술력으로 가성비 설계를 통해 K2에 적용한 것이죠. DTTS는 전차 궤도의 순간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조절하는 장치로 주행 중 접지 않은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로 인해 트랙 안정성과 접지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이는 진흙 지형에서도 전차의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K2 전차가 동유럽에서 극찬받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를 루마니아가 직접 현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는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K2 전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가장 먼저 K2를 도입한 폴란드에서 자체적으로 내리는 K2 전차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폴란드에서 K2 전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주변국에서 수주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에는 폴란드 전차 계획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인 다미안 라트카와 사회자가 1시간 30분이 넘는 영상을 통해서 폴란드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전차들을 비교했는데요. 여기서 다미안 라트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폴란드가 운영하는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T-72 등 그 모든 전차들 가운데 K2 전차는 단연 압도적인 성능을 지닌 전차라고 말이죠. Projekt de facto nowego K2PL, czyli nowa skorupa wieży kadłuba. Uważam, że to był dużo lepszy projekt. Już wtedy trzeba było zacząć, dobrze, bierzemy to. No dobrze, no ale jaki ten K2PL będzie, taki będzie, ale mimo wszystko to nadal będzie czołg lepszy od T-72 i PT-91. Wielokrotnie. Pod wieloma względami będzie też lepszy od czołgu Leopard 2 PL i Leopard 2.5, na przykład pod względem SKO. To nie ma co do tego wątpliwości. Na chwilę obecną, i to wszyscy chyba czołgiści polscy, którzy mieli okazję zapoznać się z wszystkimi konstrukcjami, które są użytkowane w Wojsku Polskim, mówią wprost. K2 ma najlepszy system kierowania ogniem i ogólnie najlepszą elektronikę ze wszystkich czołgów, które są eksploatowane. Powiem Ci, słuchaj, że jak rozmawiałem z czołgistami, jak znaleźliśmy się w centrum szkolenia w Orzyszu, tam miałem przyjemność porozmawiać zarówno z czołgistami 20. Bartoszyckiej Brygady, jak i technikami, którzy obsługiwali ten czołg, oraz dowództwem batalionu. I wszyscy podkreślali w sposób absolutnie jednogłośny: najmocniejszą cechą K2 i jego najmocniejszą stroną jest celność i zdolności systemu kierowania ogniem. Jak rozmawiałem z dowódcą batalionu, który opisywał mi przygody tych czołgów i czołgistów na ćwiczeniach Dragon 24, okazało się, że przy strzelaniu na 2 km K2 miał blisko 100% celności. Zresztą sami Państwo możecie się przekonać, ostatnio umieściliśmy o tym całkiem fajny, duży materiał z skromnym udziałem mojej osoby i naprawdę ci czołgiści są zadowoleni z otrzymanego sprzętu. I to jest dla mnie akurat najważniejsze. Bo wiesz, znowu, możemy tutaj w tym momencie mówić, że co jest lepsze. K2 jest lepszy, czy Leopard 2.8 jest lepszy, czy lepszy jest najnowsza wersja Abramsa i tak dalej. Z mojego punktu widzenia najważniejsze są dwie rzeczy, jeżeli chodzi o ten czołg. Pierwsza sprawa jest taka, że żołnierze są z tego sprzętu zadowoleni. I naprawdę sprawia im przyjemność korzystanie z tego sprzętu
na poligonie i nie tylko, wdrażają się chętnie i poziomy różnych czołgistów się wyrównują. To znaczy starzy czołgiści, którzy pamiętają Tu-72, którzy mają mnóstwo praktycznego doświadczenia, ale nie posiadają na przykład takiego obeznania z elektroniką i w ogóle systemem diagnostyki w tym czołgu i tak dalej, oni w tym momencie muszą dojść do pewnego porozumienia z tym sprzętem, a nowi, którzy dopiero zaczynają się wdrażać w 20 Brygadzie, szybko do tego samego poziomu dorównują, ponieważ są chętni do nauki, ponieważ są chętni do przyswojenia wiedzy dotyczącej elektroniki, która się w tym czołgu znajduje. Bo Inna sprawa, na nowym sprzęcie po prostu chce się służyć, tak? Oczywiście, to jest że tak. sprzęt, który jest o wiele bardziej przyjazny użytkownikowi, wybacza więcej błędów, tak? Tak, z całą pewnością. I tu wychodzi na czoło druga cecha K2, o której chciałem powiedzieć, z której żołnierze są szczególnie zadowoleni, mianowicie podatność eksploatacyjna. Owszem, jest to, tak jak zauważyłeś, sprzęt nowy, bo w niektórych przypadkach najstarsze czołgi, które przyjechały do Polski, są w służbie od nieco ponad roku. Więc oczywiste jest, że w takich okolicznościach będzie to sprzęt bardziej niezawodny niż taki, który 10 albo 20 lat tyrał po poligonie. Natomiast podczas ćwiczeń Dragon 24 okazało się, że 300-kilometrowy przemarsz drogowy nie stanowił dla tych czołgów większego wyzwania. I czołgiści z innych krajów mieli większe kłopoty z tym, żeby utrzymać swoje czołgi w sprawności. Oczywiście bierzemy na poprawkę fakt, że docelowy K2PL będzie cięższy niż te aktualne Tak. czołgi, bo te czołgi, które w tej chwili służą w Wojsku Polskim, które zgodnie z nomenklaturą producenta nazywa się K2GF, brzydko mówiąc zapchaj dziura, to są czołgi, które ważą 57 ton. 오늘날 세계 최고의 전차로 불리우는 K2 전차. 6.25 전쟁의 아픔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냈듯 한국인에게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엄청난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를 기회로 바꾸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일본은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